예, 투데이 출발 이슈 코너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IT 관련한 대형주들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요. 삼성그룹 관련해서 삼성 SDI라든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종목군들 시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대형주 상승을 선전치기 위해서는 일단 대외 변수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되는 쪽으로 그래도 글쎄요. 하락폭은 좀 진정되는 쪽으로 본다면 대형주에 대한 관심 그대로 유효하다 보는 것이고, 최근에 대형주 흐름을 보면 역시나 IT주에 대한 매기세가 가장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 IT 중에서도 스마트폰 관련한 어떤 IT 모멘텀인데, LG그룹주의 강세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의 강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IT에 관련돼서 삼성전자 관련주 중에서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삼성전자 관련해서 SDI나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보겠는데,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은 역시나 삼성 SDI 그러면은 바로 2차 전지 모멘텀이죠. 여전히 아직 전기차 쪽 모멘텀은 부진합니다만은 소형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 SDI가 독보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나 보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소형 전지 부문에서 3분기에만 매출이 9천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소형 전지 부문에서 삼성 SDI가 매출 1조 원 시대가 거의 임박했지 않나 보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여전히 태블릿 수요, 어떤 PC 수요 증가 자체는 계속적인 2차 전지, 소형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를 촉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수급적으로 보니까 최근에 한 14만 원 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온다는 관점에서는 지난 금요일날 14만 5천 원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14만 원 전후에서는 삼성 SDI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나 보겠고, 두 번째 좀 관심을 가는 종목이 삼성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수급 우위 때문에 좀 급락한 흐름을 보인 이후에 조금 반등을 보여줬는데, 실제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천억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아마 28% 정도가 증가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 때문에 좀 빠졌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어떤 갤럭시 시리즈가 잘 나간다면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 부분이나 MLCC 부분의 성장성 자체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지금 어느 정도 계속 포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연말 크리스마스 특수라든지 신학기 내년까지 넘어간다면 그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 관련 중에서 삼성테콘이라는 종목이 있죠. 또 이제 전기전지 업종에 속합니다만 약간 이제 기존 스마트 기기와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9시 정도에, 바로 오늘이네요. 조금 이따 9시 정도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IR을 좀 실시할 겁니다. 실시를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역시나 실적이 조금 문제를 잡지 않나 보였습니다. 방산이라든지 CCTV 관련해서 보안 부분에서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테콘은 그 파워 부분에 압축기 성형을 하고 있죠. 파워 부분에 대한 실적 부진하고, 여전히 그 반도체 부분의 부진 자체가 삼성테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이다. 즉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관련 IT 종목 중에서 삼성 SDI와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약간 수급적인 면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 가져도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삼성전자의 주가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를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 종목군들 올해 내내 좀 시세가 부진했지만 이제는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네. 유사한 형태로 삼성테크인도 점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외에 삼성그룹주 중에서 IT 업종 접근할 때는 삼성전기와 삼성 SDI가 한번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는 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네, 가장 핫한 전기전자 업종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주셨고, 그중에서도 삼성 관련주들 전략까지 꼼꼼히 짚어주셨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가볍지만 이제는 조금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계속해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조회 7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문화수지, 흑자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관련돼서 뉴스 보도까지 좀 심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디어 컨텐츠 업종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더 커질 것 같은데, 오늘장 기대를 좀 해봐도 좋겠습니까?
네, 일단 뭐 짧게 봤을 때 뭐 YG엔터나 관련주의 또 흐름보다도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저도 이 문화수지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는데 실제 계속적으로는 이제 뭐 흑적자였죠. 적자인 상태에서 한류 열풍 자체가 어느 정도 매출 증가까지 이어진다 보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 쌓여있던 강남 스타일이 뭐 유튜브 조회수 한 7억 배 정도를 돌파했는데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콘텐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만드는 기획사라든지 제작사 기타 플랫폼 업체의 협상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는 이제는 각과 을의 구조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보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대변해서 기존에는 한류 드라마도 많이 팔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본다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 그리고 유통 배급하는 회사 그리고 광고 업종 모두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하나는 조금 보면 어머니나 영상 관련해서는 역시나 YG엔터라든지 키스터 같은 뭐 어머니라든지 드라마 제작 관련한 그 기획사에 관련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어머니 기획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매출, SM이나 YG 같은 경우는 매출이 조금 올라오고 영업이익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드라마 기획사 같은 경우는 약간 히트작 때문에 주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데 약간 중단기적으로 접할 때는 시세 변동성이 조금 크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조금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오늘 음원 관련주가 주말에 조금 나왔던 뭐 연예인들이 어떤 루머성 이야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 뭐 로엔이나 SM 같은 종목이 흔들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YG엔터라든지 SM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무래도 큰 플랫폼 업체, 사실 숟가락만 놓게 되는 플랫폼 업체, 광고 미디어 회사, 제일기획이라든지 SBS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봤을 때는 단기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가 왔다 보는 것이고 최근에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2013년 내년부터는 이제 디지털 위성 방송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다 보면 최근에 KT 스카이라이프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행진에 달리고 있는데 이런 방송 송출 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따른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어떤 관심도 전체적으로 가져도 된다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딱 키워드는 하나 그럽니다. 컨텐츠 수요가 증가했으면 당연히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배급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의 협상력 자체 경쟁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둔다면 단기적 시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뭐 드라마 제작 관련주부터요, 뭐 가장 많이 알고 계신 YG엔터나 뭐 SM 같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리고 콘텐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콘텐츠 업체의 협상력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광고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다. 단 이 전략적인 접근이 시기적으로 좀 조율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주셨어요. 굉장히 짧은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모 연예인의 스캔들 네. 이야기, 예, 뭐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참고적으로 저는 그 연예인의 팬은 아닙니다. 이어폰에서 계속 아이유 그러신데 네. 저는 그 팬은 아니고요.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홈쇼핑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백화점의 매출은 줄어들고 집에서 편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홈쇼핑이 대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저도 네.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제 동생이 네. 홈쇼핑을 통해서 오리고기를 배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 예. 네. 예, 그만큼 이제 선물도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세대가 됐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시세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홈쇼핑주 계속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고 좋은 얘기만 들리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 높아 보입니까?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네, 한 1년 전으로 기억이 납니다.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홈쇼핑주는 상당히 종편 개국 때문에 채널이 뺏기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1년 후만 보면 역시나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장기 불황이라는 어떤 멘트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마트 같은 정부의 규제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린 쇼핑 채널의 어떤 집중화 자체가 오히려 홈쇼핑으로 몰렸지 않나 보겠고 유통업계 통계를 보니까 홈쇼핑 업계에서 올해 한 연간 기준 한 11조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온다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니까 최근에 어떤 홈쇼핑, 국내 상장된 홈쇼핑 3사의 어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외부적 영향을 그대로 좀 받아냈지 않나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한 15% 증가하면서 한 2,400억 이상 나왔었고요. CJ 홈쇼핑 같은 경우도 27%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롯데 쇼핑이죠. 백화점 쪽으로 잠깐 보니까 역시나 3분기 매출은 한 6조 1천억 정도 나왔는데 수치로만 봤을 때는 사실 6% 정도
정관 수치에 그쳤다 말씀드리겠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오히려 뭐 매출액 9천억, 500억 수준에서 상당히 좀 미흡한 수준은 나왔지 않나 보겠는데, 전반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역시나 이 홈쇼핑 업체 자체가 실적적인 면에서 그리고 틈새 시장 공략을 잘했지 않나 보겠는데, 그 모멘텀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홈쇼핑은 보면 PB 제품이라 그러죠. 요새 이마트도 보면 PB 제품이 있는데 자체 브랜드 상품을 좀 확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홈쇼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슨 컬렉션 하면서 디자이너 브랜드를 많이 싸고 있죠. 패션 쪽에서 많이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의 어떤 매출 자체가 솔직히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중저가 의류 브랜드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런 거 표현을 드리겠고요. 업계 최초로 이제 GS 렌탈 사업을 한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보면 패션, 홈쇼핑에서 패션 업계의 도약 자체를 상당히 해서 슬로건으로 많이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말에 강남 청담동이죠. 비욘드 뮤지엄에서 2012년 GS 원터 컬렉션을 열었는데, 이쪽에서도 실제로 보니까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상품 같은 것을 계속 런칭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보면은 뭐 GS라든지 CJ, 롯데 말고 다른 회사, 뭐 현대라든지 NS 홈쇼핑,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도 뭐 20만 원대, 지금 딱 계절적으로 옷 팔기 좋을 때입니다. 20만 원대 뭐 고급 울 재킷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홈쇼핑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먹는 것도 맞습니다만 패션 쪽에서 계속 비중을 둔다면 지금의 성장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GS 홈쇼핑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도 하나의 큰 유통업체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시면서 백화점이라든지 기존 대형마트의 어떤 흐름보다는 오히려 홈쇼핑에 대한 매기세를 계속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이 투자 원칙 중에서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생활에 물품을 구입하는지, 이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는 가치 투자 격언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참조해 본다면은 홈쇼핑주 대세적인 트렌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투데이 출발 이슈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